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ADHD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ADHD가 우리 아이들한테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습하는 데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뇌 구조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알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PPT 화면 준비했으니까 잠시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인간의 뇌는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에는 생존의 뇌라 그래서요 호흡이랑 맥박, 체온 조절, 그리고 혈압 조절이라든지 뭐 눈 깜빡임이나 먹고 자는 일 같은 그런 생존 유지를 위한 생명의 뇌라는 게 있고요. 그 바로 위에가 본능을 담당하는 뇌예요. 그래서 이걸 감정의 뇌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기억이나 감정, 그리고 이제 뭐 욕구 담당을 해요. 그래서 식욕이라든지 성욕 같은 그런 욕구를 담당하고요. 꿈을 꾸는 것도 이 친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정서에 관여를 하고요.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그리고 위험 같은 게 있으면 포착을 하고 도주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싸움을 하거나 하는 것도 이 감정의 뇌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 맨 위에 있는 뇌가 바로 이성의 뇌라 그래서 사고와 운동, 지식을 담당하는 이성의 뇌인데요. 이 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이성의 뇌가 발달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이성의 뇌가 하는 일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기획을 하거나 필요한 기억 같은 걸 인출하거나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집중하거나 뭐 도덕적인 그런 결정 같은 것도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수집이라든지 통제하고 뭐 충동 조절, 그리고 뭐 창조 활동 같은 거, 그리고 감성 같은 거 조절한다든지 각성하는 거, 조직화 활동하는 거, 그리고 뭐 계산 같은 거, 실행 명령 같은 거 내리는 거, 이런 거를 이 이성의 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성의 뇌,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이 이성의 뇌가 잘 발달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는 뇌가 3층 구조로 된 거를 이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좀 알아봐야 될 건 뭐가 있냐면요. 이 대뇌피질은 또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떤 4개로 나눠져 있냐면요. 여기 앞에는요, 전두엽이라 그래요. 여기를 전두엽이라고 그러고요. 요 옆에 있는 데를 측두엽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두정엽,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데를 우리는 후두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렇게 4개의 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까지만 이제 알고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ADHD를 앓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요, 진짜 정신없어요. 말도 안 듣고요, 산만하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을 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정말 안 들려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보고만 있어도 정신이 없고 너무 산만해서 보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존감이 많이 하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쟤 왜 저래 하고 하면 그만이지만, 이거를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자존감이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요. 본인 스스로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몸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은 잠을 잘 때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이 활동을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산만하고 막 정신없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진짜 떡실신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자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골아 떨어져요. 코를 골고 잘 정도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이 들다라는 거, 본인 자신도 힘이 든데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들음으로써, 또 그런 눈치를 봄으로써 자신감도 많이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조금 그런 말씀이나 이런 걸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조금 안쓰럽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들으시고 왜 그런지, 또 그리고 이런 친구도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런 거를 아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DHD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고 넘어갈게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지만요, ADHD 하면은 너무 많이
과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력이 부족하고 충동성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들 다 이런 증상은 있어요. 과잉 행동 때로는 할 수 있고요. 충동성 조절 안 될 수 있고요. 주의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ADHD 친구들만 유별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왜 이 친구들은 이럴까요? 자, 이 친구들은요, 우리들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라는 거는 4주 이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나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4주 이상 정도 좀 아니면 좀 긴 장시간 정도 주의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통제가 잘 안 되고 충동성 조절이 안 되면서 행동이 너무 과하게 다른 애들보다 튄다 이러면 ADHD 증상을 좀 의심해 보시고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그런 검사를 의뢰를 해보라고 부모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빨리 아이가 치료해서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잘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인은 뭐냐? 일단은요, 여기 앞에가 전두엽이라 그랬잖아요. 요 전두엽이 하는 일이요,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데가 바로 그 대뇌피질이라 그랬죠. 이 대뇌피질에서요, 요 앞에 있는 전두엽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사령관이에요. 우리 몸에서 실행 명령을 내리고요, 판단을 하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감성적인 그런 인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억이 있으면 바로바로 인출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 같은 걸 할 때 운동 기능을 조절하기도 하고 실행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거를, 작업 기억력 같은 거를, 이런 걸 다 통괄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CEO다, 우리 몸의 대통령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컨트롤 박스거든요. 얘가 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행 능력을 담당하는 이 바로 전두엽이 기능이 저하된 거예요. 그럼 기능이 왜 저하됐을까? 너무 많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거죠. 누구나 에너지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얘만 몽땅 다 쓰게 되면은 다른 데가 에너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기능이 저하됐다면 얘가 너무 많이 일을 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제 ADHD가 오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는 또 일을 안 한다는 소리네요. 그죠? 어디가 안 하냐? 제가 아까 2층의 뇌가 감정의 뇌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편도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편도체가 하는 게 감정을 조절을 하는 건데, 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뭐냐면 내 감정도 알아야 되지만 타인의 감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타인의 감정을 알아야지만 교류를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우리가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타인의 감정이 무뎌요. 이 친구가 활동을 안 하면. 그래서 편도체가 활동을 별로 안 한다, 과소 활동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잘 무뎌서 모르게 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는 일을 별로 안 하고 전두엽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이래서 우리가 ADHD 증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선시켜주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학업에 좀 더 몰두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을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ADHD 증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 ADHD 증상이 있으면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느냐? 뭐 주의력이 결핍이 됐으니까 산만하고, 많이 산만하고, 또 이제 많이 충동적이고, 뭐 많이 과잉 행동을 하느냐? 요것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역기능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감정 같은 거를 별로 이렇게 교류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과 사회성이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떡하죠? 타인의 감정을 잘 못 읽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을 해야 될지,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장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항상 격리되어 있다? 아니면 공감을 못하니까, 아니면 내가 또 공감을 못하기도 하고, 내가 다가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날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이러니까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왜 타인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우울장애라든지 아니면 불안장애 이런 걸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 삐뚤어질 테야, 막 이런 그런 뭐 행동장애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DHD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친구들의 앞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ADHD는 반드시 개선을 해줘야지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